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500명대인데요. 이게 신천지 때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엔? 예.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1차 대유행 때, 그러니까 신천지 때보다는 물론 아직까지는 그 범위까지는 가지 예.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당시에 그러니까 신천지 때는 일단 동일 집단 내에서 예. 크게 확산을 한 케이스고요. 그 당시에는 방역 당국이 그 해당 집단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만 통제를 제대로 한다면 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크게 예. 줄었거든요. 얼마 있다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와 대규모 이렇게 같이 동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보다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때보다 명수는 감염자 수는 적지만 그 양상은 아주 더 안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00명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일단 경향성을 보면 예. 지난 11월 13일 때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연 사흘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00명대를 보이다가 물론 하루 정도는 등락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향성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고 예. 어제 200명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5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500명이 넘어서게 되면 1,000명에 도달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2.5단계 강화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일단 그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을 하면서 2.5단계 기준은 아직은 충족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일주일 후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한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2.5단계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2.5단계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단계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세부 방역 지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시는데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제로는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대책이란 건 근데 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가서 마스크 쓰고 있을 수는 없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 방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포장을 해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어떤 필요한 조치가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당이나 어떤 제한된 공간에 가서 방문을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 사이에 감염자가 있을 때는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많은 시간에 밀폐된 공간은 가능하면 이용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시간에 밀폐된 공간에 가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9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포장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9시 이전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심때 저녁 때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시면 일반 식당들에 굉장히 식사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식당 내에서도 테이블 간 간격이라든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 내에서도 이렇게 비말 차단 어떤 방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심화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점심시간도 약간 이렇게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제도들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약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전 국민 대상 이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가요,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확진하는 진단검사법은 PCR 검사법을 하고 있거든요. PCR 검사법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PCR을 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면역진단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약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확진을 위해서는
PCR 방법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 진단법을 쓸 때 이게 확진은 아니고요. 스크리닝 개념으로 누가 예. 감염됐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예.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내가 면역 진단법으로 음성이 나왔다,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판명이 난다라고 해도 예. 실제로 음성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CR보다는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PCR 방법이 유효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전 국민이 어느 정도 감염됐는지 신속하게 파악을 위해서는 면역진단법의 도입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자원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결국은 어떤? 충분히 우리나라 과학의 현 상황에서는 예.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강화는 필요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 접촉자, 그러니까 직접 접촉자의 경우에 어떤 격리 기간을 우리보다 굉장히 짧게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7에서 10일.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넘으면 외국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별로 없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보통은 우리가 2주 격리를 시행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7일에서 10일 정도 격리를 한 다음에 격리 해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서, 많거든요. 예.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도 한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는 2주 격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최선은 절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네. 예. 백신 얘기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12월부터 접종 시작한다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떤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일찍 맞는 게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국가들이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 예. 백신을 선구매 계약을 완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3억 도스를 내년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구매를 하다 보니까 벌써 12억 도스가 이미 소진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추진을 했으면 예. 충분히 선구매 계약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안전성이 채 검증이 안 됐기 예.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7월에 예. 8개국 정상들과 워싱턴 포스트지에 공동기구문을 내신 게 예. 있거든요. 백신의 분배와 관련해서 공정성, 투명성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고 특히 9월 달에도 유엔 연설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상 다른 루트에서 실제로 선구매를 하는 거는 서로 맞지 예.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실제로 선구매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어떤 방역 조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됐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유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어떤 폭증하거나 앞으로 또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하면 우리도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예.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년까지 생산 물량의 대부분이 선구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는 보고 우리도 있고요. 근데 계약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그 정확한 물량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반부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알려져 예. 있고요. 일단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장 염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대한 선구매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게 확진자가 크게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게 되면 예. 그다음은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통제에 대한 자신감과 아까 얘기했던 국제사회 공헌 때문에 약간은 좀 너무 지체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는 보고 있고 현재 확산세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실제로는 방역 당국이 지난 그 추석 연휴 때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지금까지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구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여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하고 유리한데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자꾸 언급이 되는 이유는 노바백스와 함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그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일정 물량을 국내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조건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나온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물론 접종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량과 정량 두 번을 접종을 했을 때는 예. 22%의 효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량, 그러니까 0.5도스와 1도스 두 차례 접종을 했을 때는 90% 예.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백신의 플랫폼 자체가 다릅니다. 예. 모더나나 예. 바이자는 RNA 백신 형태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굉장히 면역력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달체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지만 전달체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반복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접종 때 양을 줄이게 되면 예.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적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접종을 했을 때도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데 예. 첫 번째 접종을 많이 하게 아. 되면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시사하는 게 예. 향후에 그럼 돌연변이 등의 이유로 3차 접종이 들어갔을 때는 어떨 거냐. 예. 굉장히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럼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만 믿고 있어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한 예. 제약사의 예, 물론. 백신만 가지고 예.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백신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직까지 최종 승인, 그러니까 승인된 백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실제 접종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물론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발표되겠지만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언제쯤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세요, 교수님은? 일단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내년 독감 시즌 이전에 접종을 하겠다, 완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일정 물량이 공급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한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면 실제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긴급 승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돼도 있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 생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분배가 일어나고 하다 보면 내년 2분기, 그러니까 한 3월이나 4월 정도면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먼저 맞기 시작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의 원정 접종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일단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그 나라에서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하겠죠? 예, 일단은 그 뭐 일부 국민들께서 이렇게 뭐 백신 투어라는 예, 어떤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인식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한테 백신을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해당- 국가에서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 백신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되는 질문 하나.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직까지 그 임상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닌가 보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접종을 시행한 지 꽤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 어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효과나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백신 접종 뭐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포함해서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해도 예. 실제로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가 변이주 발생이라든가 이런 예.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효능이 향후에 얼마만큼 지속될 예. 건지도 좀 의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좀 어떤 노심초사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일어나도 한동안 적어도 내년까지는 마스크를 지금처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